그 김남주 산문전집에 보면 뭐 네. 우리 조봉원 선생님, 뭐 김정일 선생님 다 나오는데 이강 선생님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셔요. 그만큼 김남주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집의 연보를 보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됐다고 하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됐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네요. 같이 해남중학교 다녔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어요. 그때 남자는 4개의 반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크게 가깝지 않았는 것 같고 서로 잘 이제 같은 반이기만 했고 2학년 때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가까우실까요? 그건 잘 모르지만은 둘 다 해남 읍내 학교가 아닌 거기 나는 마산면 출신 거기는 삼산면 시골 동네 시골 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시골에서는 공부를 잘했겠지만 해남 중학교에서는 평균 내년 1학년을 마치고는 다시 이렇게 상급권에 올라왔지만은 그 전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좀 동일체 느낌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말은 생각 안 했어 서로.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김남주 선생님이 그 삼산초등학교 나오는 네. 게 제가 보니까 삼화초등학교던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 이름을 삼화초등학교 불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삼산으로. 그럼 초등학교가 두 개가 아니고 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아니 그 중요한 거예요. 제 전집에는 삼화초등학교로 바꿨죠.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는 삼화초등학교.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삼산초등학교 나온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 이렇게 그 무렵에 이렇게 학교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보니까 다른 데 이렇게 옮겼어요, 그죠? 그때는 왜 이렇게 친한 친구들 같은 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왜? 아니, 처음에는 둘이 같이 광고를 봤는데, 이상하게 남주가 이 공부를 나도 잘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사했거든. 어찌됐건 대표했는데 남주가 떨어졌어. 광고에 두 명 만에 나 혼자 들고, 그렇게 해남중학교 출신에서 좀 외롭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 갈렸거든요. 네, 그런데 1년 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휴학생인데도 그 휴학 공부나 하러 안 가고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나 이제 학교를 파해갖고 집에 오면 거의 연중 365일 같으면 한 300일 정도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다니고 저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하는데 그래갖고 산에 쉬어갖고 일고를 들어갔죠. 일고를 다닐 때도 매일 오면 학교 다 모으고 오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그냥 이제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잠깐 그 중학교 생활, 그러니까 김남주 선생님이 영어에도 뭐 상당히 좀 실력이 있으시고 했다는데 그 학교 생활 중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거나 하는 것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박준음인가 이 선생 이름이 그런데 아주 이렇게 생기기도 우악스럽게 생겼는데 처음에 막 수업 이제 교실에 들어올 때부터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갖고 책을 무조건 들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배우는 과목 그 있잖아요. 그걸 외우라 하는 거야. 근데 아예 그 공부 좀 잘하는 사람 한 10명 반에서 10명을 다 외우고 다녀 선생님. 그래갖고 가정에서 남주도 늘 그 시킨 사람 중에 하나 들어있죠. 이 영어 외우는 데는 남주가 제일 잘 외우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전체 성적으로는 다른 과목 있고 그러니까 1등은 아니어도 그만큼 영어에 대해서 남주가 탁월한 소질이 있어. 나도 이제 그 해당자 중에 하나인데 나는 남주만큼은 못했고. 그럼 이제 학교 공부 말고 뭐 학교 생활의 일화 중에서 뭐 이렇게 두 분이 재미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뭐 소풍 때라든가 뭐 운동회 갔다 그런 건 별 기억이 없는데
졸업하기 3개월쯤 전에 누나하고 하다가 누나가 해남중학교를 다녔다가 그 졸업을 해버리니까 이제 남주하고 나하고 3개월 정도 하숙을 한 건데서 했어요. 한 집에서. 이렇게 해남 중학교에서 제일 먼 산꼭대기 있는 집에서 이렇게 하숙비가 제일 싸구려 있는 집에 가서 한 방에서 이제 하는데 단 한 번도 둘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3학년인데도 그렇게 그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마을이 처가였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하고 잘 알아. 계곡에 마산면에 살다가 그 이사 왔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남주는 잘 몰라도 둘이 다 공부를 잘해갖고 와있다 이렇게 했는데 남주한테는 이렇게 막말을 못해요. 좀 낯서니까. 나는 직접 어떻게 친구랄까 하는 사람은 아들이잖아요. 반말로 너 이 새끼 공부하라고 대학교 고등학교 떨어지면 어쩌려고 니 맘대로. 그 말은 남자한테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죠. 그때는 단 한 번도 입시 책을 안 보고 맞췄어 서로. 그래갖고 어떻게 돼서 그 고등학교 시험 봐서 나는 한국어를 합격했는데 남주가 더 잘했다고 생각해. 남주가 떨어져서 뭐 수학에서 한 과목을 뭐 하나를 뭘 실수했더니 잘못했지 않았겠냐 싶어요. 뭔가 한 거지. 그래갖고 한 번도 기죽도 안 해. 떨어지고도 저희 집에다는 이제 입시 준비 다시 한다고 해놓고 한 달 정도나 우리 집에를 안 오게 했을까 하고 그 도서관에다 그 있잖아요. 살면서 그 공부하는 척이 하다가는 그 도서관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집에서 돈을 다 탔는데 한 번도 우리들한테 돈을 내는 적 없이 돈을 다 까먹고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이제 아예 우리 유치원에서 쌀 갖다 먹는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시골에서 가지고 온 쌀이나 보리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을 살아갖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남자한테 야 너는 영어를 잘할게 영어과 하고 나는 법대에 가서 남맹생이 동생 형제가 많을게 고등고시는 뭐해도 뭐니 5급 공무원이라서 그 시절에는 상급이 높은 급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을 내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좋다 좋은 생각이 돼갖고 남준이 영어과 보고 나는 법대 봐갖고 둘이 다 합격해갖고 전대를 다니는데 단 한 번도 교과서를 사본 적이 없이 빈손으로 둘이 대학만 왔다 갔다 온 거예요. 4년을. 얼마 이제 슬기로운 대학생활. 저기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광주 일고 하고 이렇게 광주. 천재인 거. 그때는 공부를 이제 안 했어도 잘했지. 머리가 좋았다고 봐야죠. 진짜 천재 중에 천재네. 다 외우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학교 사람들은 때도. 그렇게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을 텐데 공부를 안 하고도 이렇게 명문고등학교 간다는 게 참 신기하네죠. 그래서 내 동생들이 나는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 사이에 그 헌이랑 막 있잖아요. 동생들하고 헌이랑 여기 남주가 같이 살기를 지금 집에서 하숙비를 타다가 되게 한 달 정도나 하숙을 하고는 나머지는 싹 돈 언더럭 받아가지고 동생 집에서 먹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고 그래. 난 이제 마법망치 남주가 있어. 내가 휴가 같은 거 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남주는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우스갯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막말을 해본 적이 없이 지냈는데 내 동생 황이나 한이한테는 엄청 우스개 지가 그 책 한 번이나 읽었던 게 있어서 싹 기억해뒀다가 거기다가 더불어 붙여가지고 그것을 써서 재밌게 얘기를 해보는 거. 그렇게 동생들은 남주를 아주 이제 그 뭐 빵도 잘 사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 좀 여유가 있는 집안 출신이라
그래갖고 남주를 훨씬 더 좋아했어, 나보다. 나는 내가 있는 게 어떻게 뭐 빵 사줄 돈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시골 우리 집에까지 남주가 와보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김남주 선생님이 이제 광주 제일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포기하잖아요. 예, 또 중간에 2학년 때 다 자퇴했지, 또. 자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였거든요. 예. 근데 뭐 학교가 다르니까 왜 자퇴를 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는 왜 자퇴를 한 것 같아요? 물어봐도 한마디도 대답만 하기 싫었어요. 아니, 그 학교가 입시 중이어서 공부를 배울 것이 없었다. 남자가 영어를 특별히 잘했어요. 이게 배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자퇴했다. 그 말을 한 번 하더라고. 그 여러 번 한 것도 아니, 딱 한 번. 그리고 요런 이제 책에 이제 그런 취지로 나와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뭐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 실증을 느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여기 나와 같은 있는데 일고 동창 중에 별 친한 놈이 없어. 전부 입시 위주로만 공부하고 있고 아무도 생각이 지가 볼 때 생각이 비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그 서술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아니 그 거짓말 할 리가 없지 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검정고시 준비하고 바로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김남준 선생은 그러면 이제 이강 선생님 집에 와서 놀면서 이제 예. 있었고 예. 선생님은 이제 저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입시를 실패해가지고 저 시골 가서 농사 지었다고 그랬죠. 예. 농사 지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3년인가 뭐 이렇게 농사 짓다가. 예. 그러면 김남준 선생은 3년 동안 그냥 논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애기들하고 날마다 동생들하고 논 거야, 3년 동안. 꽃빵 사 먹고 이러고 이강 돌아다녔대. 선생님 동생들이랑. 어, 3년 동안. 그때 그렇게 남주에 대해서 신화적인 인기가 있어요. 애기들한테 빵 사주면 남주 입장에는 돈이 얼마 안 든 거거든. 3년 동안이나 놀았다 이겠다. 지금. 평생에 노실 걸 그때 노셨네요. 네. 나는 실지촌에서는 일을 열심히 했고요. 왜냐면 모습을 안 데렸거든. 내가 쟁기질을 못했고 그 예건 싹 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촌에서 함께 농사지라 이거 이제 그 말 하도 안 했는데 내 스스로도 그거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소도 안 키우다가 내가 촌에 오니까 소를 하나 샀어. 소를요. 소. 왜냐면 우리 집 이제 머슴을 정식으로 데빌만한 정도 농사양이 안 돼. 그러니까 그 깔땀살이 머슴 비싸게 이렇게 데려갖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소가 없었는데 내가 와서 이제 놓으니까 소띠 깨라. 깔비에다가 해서 그래갖고 소를 사가지고 그걸로 덕을 많이 봤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 쟁기질하라고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 모내기를 마을에서 제일 마지막 날 하는데 그 소 빌려준 게 꼭 우리 집 모내기 할 때 소가 쓰러져갖고 일어나던 거래. 내가 3년 있는 동안에 매번 소가 쓰러져갖고 어떻게 많이 부려먹었는데 우리 집 모내기 할 때 소가 쓰러져갖고 일어나던 거래. 한 해는 죽었어요, 그대로. 온 동네에서 버린다고 해갖고 바다에, 우리 때는 바다가 우리 마을 앞에 있었는데, 가지고 와서 바다에 보내갖고, 동네 사람들 잔치에 먹고, 두 번째 쓰러질 때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군에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는 우리가 학렬이 나자. 그렇지만, 할머니의 친정 학렬이 높았는가 봐. 민씨인데, 민씨가 엄마가 이렇게 요리에 뭐랄까, 부동 입고 하는 거, 시제모처럼 매번 가을에 오는데, 할머니한테 올 때는 완전히 마당에 거의 물밥 끓고 들어오다시피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학렬이 높았던가 봐. 우리 마을에서는 할머니 학렬이 제일 낮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할머니는 예우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농사 지으시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김남주 선생한테 우리 대학 가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요. 농사를 지은다고 지고 있는데 아까 만들어
그 농약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쟁기라고 그 큰일만 내가 못하는데 어느 날 마을 전방에 하나 딱 있는데 그거 다 우리 시험 집안이 몰고 가갖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먼저 저녁에 매일 저녁 거의 그 집에서 소주를 이제 대병으로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대병으로 받아가는 집은 한 달 동안에 우리 집에서 한 30병 사가고 나머지 집 마을 전체 한 100호가 넘는 마을인데 나머지 전체가 한 10병이나 사간다 이거. 그렇게 많이 사간다는 거 우리 집에. 그렇게 아버지가 그래 술 학교 선생하면서 저녁에 들어가서 술을 먹으니까 낮에는 아침에 술 못 먹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신 술 좋아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본래 술로는 한국 내에서 접은 적이 없었다 그랬지. 주량. 나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그 술래력이 좋은지. 간이 튼튼하셨나요? 그렇죠. 네, 아버지도 자기 말이 간이 그 뭐 사진으로 나온가 보죠. 선생님에 나서도 엑스레이 간이 크대요. 그런 등등 해가지고 마을 술집에서 한번 나를 보자 하더라고 저녁에. 아버님이 아니 술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술을 받으러 갔는데 그럼 받아들이고 저녁에 다시 와라. 다른 손님들 가버리는 시간 12시 돼서 와라. 그래서 뭔가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오라구나 하고 갔더니 술 한잔에 주거니 갔더니 그 장면에 공수를 주는 거지. 저녁에 그때는 그냥 소주를 석잔 몇 잔 이렇게 할 때니까 그때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듣는 순간 기억으로 누구한테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몇 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떠나라 그러더라고. 떠나라. 떠나라. 앞뒤 없이. 갑자기 뭔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을에 면회 출입, 자기처럼 전방 본 사람은 그 집 하나밖에 없지만 면회에 다닌 사람, 농협에 다닌 사람, 다닌 사람, 중앙에 출입한 사람이 한 7, 8명 되더만. 마을이 크니. 그 7, 8명에게 하나 조사를 한 뒤 마산 지서에서나 마산 면사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얘랑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말이 서로 틀려버리면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이강이 연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강이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 출입한 사람들 말이. 아니 뭐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런 말을 왜 그런다 말 안 하니까 모르죠. 이유는 모르고 이제 무조건 떠나. 알갱이로 이렇게 몰려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버지한테도 설명할 수는 없고 다시 바로 그날 저녁에는 이제 저녁 12시 넘었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저녁 아버지 술을 받으러 내가 왔다 하니까 아버지 내일 그렇게 그 말 들은 다음날 내일 저 강도 올라가렵니다. 예? 네가 농사 짓는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깔땀살이라 할까 이런 멋있는 안 데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지든지 지으시고요. 저 이제 그랬어. 알았어? 그럼 올라가라. 그 대신 난 돈 5,000원 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5,000원 준다. 그것이 어머니가 그런데 원래 이제 그건 확실히 이제 아버지는 학교 생각한답시고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밭농사, 밭이 좀 우리 집 많은데 논농사는 아버지 거이지만 밭농사는 어머니 거였어요. 일치 어머니가 이게 태나업장에 가서 판 거 이런 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반성을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근히 그 돈이 좀 있어.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어머니가 35,000원
5천 원. 훨씬 큰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이 그때는 3만 5천 원 있었던 거야. 아버님 5천 원, 어머님 3만 원. 거기 4만 원 가지고, 거기 나한테 큰 돈이 된 거지. 예. 갖고 강주로 올라왔죠. 그러면 그 술 사장님께서는 이강 선생님 아버님께는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겠죠. 이강 선생님을 조용히 불러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향 부른다. 아버지가 맨날 술 먹으러 그걸 댕기니까, 그건. 그 광주에 오셔가지고 김남주 선생 어떻게 만나고 그래서? 이제 남주는 강주에 있다가 어디 도서관에서 있었어요. 네. 저기 뭐랄까 동명동에 있는 응? 뭐야 교육관 비싼 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잠만 풀어자고 딸망이 나이롱뽕 이런 거 그때는 학교 수준이 나이롱뽕 그거 뭐하고 주입수 보낸 돈 다 떨어져 버리면 너무 얻어먹고 살고 공부라는 거 아예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올라오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를 기입으로 먼저 하더니 그 다음 그 말한 다음 날부터 나하고 둘이 그 병원들을 땡겨불고 둘이 책 사서 공부하자고 충장 수장 뭐 이런 데 수장 다닌다고 책 한두 권 샀어요. 입시에 관계되는 책. 그러고는 책은 하다 놓고 보도만한 책 날마다 하루도 안 받고 영화 보러 다니고 아니 공부라고는 우리 둘은 안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공부를 안 하는지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을 해놔서요. 그게 뭐 어떻게 없고요. 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누가 아버지? 아버님. 시골 초등학교 잡고 얼마나 술을 수업 시간 안 먹죠. 수업 끝나고 나면 술을 취해서 집으로 못 올 때가 많이 왔고 동산 가서 먹고 도중에 오다가 그 길에서 쓰러져서 잘 때가 많이 와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두 분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실제 공부를 안 하셨지만. 그래갖고 그해 시험을 친 거죠. 예, 남주 보고 이제 너는 이제 영문과 가라 영어를 잘하니까 나는 법대 하겠다. 그때 묘하게 이 둘이가 그냥 쉽게 또 합격이 됐어요. 이야, 천재네, 천재.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걸 이제 우리 둘이가 또 안 거야. 전남대학 그날부터 교과서는 아예 사지도 않았지. 날마다 놀러만 다닌 거야 학교 내에. 야, 우리는 뭐 서울대학을 가야지 그러고 서울대 아, 공부를 하셨잖아요. 남주는 서울대 시험을 두 번 받았고 두 번 다 떨어졌어요. 선생님은 연대. 네, 연대 한 번 받고 떨어지고 나는 그대로 안 뽑고. 그래서 내가 나는 나 두고 이제 그대로 안 봤으니까 왜 너 떨어진지 안 하냐고 물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정말 떨어진 놈 입장에서 막 그거 진찰을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애씨가 서울대 수학 시험이 수학이 기본이 들어있는데 너는 수학이 빵점 아니냐. 내가 다 시험 안 해봐도 다 이렇게 그 빵점이 맞다. 빵점을 맞아도 서울대 들어간 놈이 서울대 역사에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만하고 이제 그렇게 바로 거기서 시인하고 그럼 같이 전다보자. 그래갖고 지는 영과 나는 이제 법대. 영색이 내가 법대 본 것은 너는 이제 남주가 하는 말이 너는 형제가 아니면 탈남매 장남이니까 너는 그래도 하다못해 옥공무원이라도 해서 그 당시에서는 제일 끝들이 공무원이 그래도 한 달에 월급 얼마를 받아야 얘 동생들 학비라도 대줄 거 아니냐. 지야 위에 형 있고 밑에 동생 덕정이가 학교 가도 안 했으니까 자기는 문학이나 하겠다. 그래갖고 지는 영문과 둘이 가서 봤는데 둘이 다 또 묘하게 들었어요. 묘하게 시험도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전남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이제 동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놀러 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제 삼선 개헌 뭐 반대 운동, 또 교련 반대 운동. 처음에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학생 운동 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 뭐 동기라고 할까, 뭐 좀 설명 좀 해주셔요. 그것은 이제 가보니까
부사답시 이 송정민이가 이 강주 일고 남주 동기고 친했어 남주. 예. 둘 다 영어를 잘했는데. 광주이고 동기였고. 근데 그거는 또 안 끌리고 바로 여기 전대로 안 와서 한 명이 높고. 4학년이 있고 우리는 이제 1학년이잖아요.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그 학교 도중에 만나면 남들이 이제 서로 반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남자 친구기 때문에 어차피 뭐 선후배 관계없이 반말을 하고 근데 이 정민이 확실히 머리가 좋은 게 한 번도 공부한 지 우리도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남주가 야 너는 졸업반에 공부 좀 해라. 가끔 농담 삼아서 그 말을 하더만. 송영민한테 지는 이제 입학생이니까 하든 안 하든 네가 나한테 간섭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이고. 근데 송정민이 얘기에 의하면 강주 일고 다닐 때부터 남주가 영어로는 일고 전체랑 갖고 지금 학년 전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갖고 남자한테 시비를 거 그럴 줄 모르겠다. 선생님도. 그거는 타고난 자질이 있어, 남자. 첫 번째 나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삼선 개헌 반대 운동하고 결혼 반대는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그 삼선 결혼을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박정희가 그때 얼추기 없더라고요. 이놈 나라가 또 어쩌려고 이렇게 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남자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 하니까 공부를 전대에서 장학금이라도 받고 댕기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송정민 선배 나이는 같으시잖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선배인데 그분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봐요. 아까 송정민은 일단 제 아버지 이름이 뭐지? 그 교장 출신인데 성무형이 존경하는 사회적 인물 중에 송정민이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아니 딱 한 명은 아니고 몇 명 중에 그만큼 그 송정민이 아버지가 훌륭한 인품이었죠. 그러고 그렇게 성무형한테 내 송정민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송정민은 머리가 좋을 때 입고 나와가지고 전대까지 부를 때 그냥 쉽게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쉽게 다니고 있었다고 알죠. 머리가 좋을 때 공부하고. 그러다가 결혼 반대를 만나가지고 데모를 할 때 송정민이가 주용자가 됐어. 그 사람도 지금 아버지 기질이 이어있는지 그 리더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어. 그래갖고 잘려갖고 대학 맞아버렸죠. 그건 정식 해도 대학. 그랬다가 내주면 나중에 신문방송학과가 교수로 예, 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거의 뽑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 그 일정 기간은.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읽어본 거에 의하면 송정민 그분이 소개해가지고 박성무 선생을 두 분이 김남주하고 이강 선생님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 박성무 선생을 처음 뵀을 때 송정민 그분이 소개했다고 이렇게 돼요. 그것은 남주하고 관계에서는 그랬을랑가 하면 나는 군대를 가서 모르고 있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남주가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 해갖고 갈때 있다 해서 박성훈아 이름만 말 안 한 채 그때 어디 저기 그 있잖아요 한 군데 집 하나 지어놓고 살고 있을 때 나하고 남자하고 둘째 해갔더니 성명 네가 거기 살고 있더만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남주가 유명한 게 하기 시작한 게 그 성명 형수한테 그 당시에는 안 들었고 내중에 들은 거지 양말 다 벗어놓고 러닝 팬티 다 벗어놓고 그 빨래 어떻게 성명 입으라고 해놓은 양말이나 러닝 팬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남녀가 싹 갈아입고 집에서 쫙 벗어놓고 갔다는 거야. 단 한 번도 그냥 그걸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점은 이렇게 남녀는 아무 집에 가서나 그런 건 아니지만 탁월한 기질. 성무형도 단마디도 그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불평을 말한 적이 없고
그 구슬에 보니까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첫 큐가 나와서 이제 그 박상무 선생님 갔다 그래도 김남주 선생님 산문에는 보면은 송정민 그분의 소개를 위해서 두 사람이 갔다고 했는데 송정민이 집에서 성무형이 하숙을 송정민 집에서? 개인 교수 겸 아. 공짜 하숙이라고 볼 수 있지. 그걸 해가지고 송정민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고 나한테 얘기가 송정민이를 키워야 될 이제 성과만은 키워달리면서 그냥 공부만 일등으로 잘하는 뜻이 아니라 큰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을 관점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이제 송정민이죠. 그래서 성모 사람들이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 지금 살아 계시고요. 예. 지금 박성무, 아니 송정민 선생님. 좋아요. 그 손정민, 정민이 살아 계시죠. 다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상무 선생님 여기 이제 양쪽 책에도 그렇고 기록에도 보니까 뭐 만나기가 대단히 바쁘다시하고 공부하라 그러다가 그거 한번 좀 일하라면 좀 못해 만나 뵈니까 어때요? 책을 안 보려면 우리 집 오지 마라. 왜냐면 그런 자기 두고 쓴 그런 충고 언어가 있어요. 에이, 우리 놀러 올라면서 책도 읽도 안 하려면 너하고 뭐 할 얘기가 있겠냐. 그러니까 오지 마라. 왜냐면 이런 식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 네가 한 공부가 어디가 틀렸다 맞았다 또 자기가 한 것이 어쩐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훈육해낸다 하는 이렇게 고유한 그냥 학교 선생이 아니라 고유한 훈육 그런 관점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자 정신이.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성노형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학자. 한학자에서 그 일대 모한 일대 유명한 한학자였구만. 그래서 성노형이 다산학 그런 거 하게 번역도 돼. 많이 했지만 또 영어 선생을 또 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정식 선생은 영어 선생이었어. 김남 선생님 산문지에 보니까 뭐 김수영 씨도 그때 가니까 알려주고 뭐 외국 시인들도 알려주고 성무형이 그 남들을 오히려 처음에는 지도를 해줬겠지. 아니,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책을 접할 계기가 없이 살았잖아요. 성무는 아까 송정민이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송정민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때 그 가풍 영향을 책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많이 본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박상무 선생님 언제 인사드리니까 제가 매나무게 누군다 하니까 뭐 신창원 씨가 어떠고 그랬죠. 그거를 족보를 다 그러시대요. 예. 그렇게 그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족보를 다 알아 이렇게 냉치치만의 족보를 다 알아서 이야 저도 모르는 남의 집 족보를. 야 신자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우리 시대에 고귀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지식은 있는 아무나 같이 없어. 진짜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쫙 깨고 있어요. 내가 봐도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맥락청 등 있죠 유명 인사들 거리에 성명 옆들 애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내가 식사도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주도 있었는데 성무 환자가 그 많은 수한테 말로는 적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진짜 공부가 많이 돼 있어 볼게 다른 사람 특정 분야의 전문 분야이다게 한뒤 성무는 5만 가지 분야의 전문 분야가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입학해가지고 학교 교내 집회 데모 해가지고 강제 진급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랬죠. 근데 김남주 선생님을 같이 하셨는데 김남주 선생님은 왜 강제 진급이 안 되죠? 김남주는 한 번은 지 혼자 징집이 되게 생기니까 자진해서 징집 정식하기 전에 자진해서 31사단에 입영을 했어. 스스로 갔어. 군대를. 그런데 군대 오고 다시 실제검사 할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신체검사로 떨어져 본 거예요. 김남주 선생님이요? 네. 왜요? 왜 떨어진 거 왜 엎드려치를 잘못했든 뭐 어찌했든 떨어져갖고 쫓겨나서 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래서 그 강제 징집 때서 카투사 간 거예요? 예. 나 이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부대 배치할 때 카투사. 예. 카투사가 보통 가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나는 내가 이제 영어를 좀 그때는 잘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갔지 않았냐 싶어요. 그래갖고 카시아 멤버로 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또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 데가 그 단장인가 뭐 비슷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시절에는 그랬어. 이제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이제. 카투사 생활은 어땠어요? 예. 처음에는 양놈과 우리나라 간에 이렇게 차별성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영 기분이 나쁘고 부여가 나잖아요. 부여가 저들이 와서 여기서 밥 얻어먹고 산 것만 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군대 생활을 3년을 이렇게 했는데 딱 꼬박 3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양놈들이 건달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사병도 그냥 건달들 아니고 공부하는 놈 꽤 많더라고요. 네. 그와 똑같이 카슈샤 중에도 공부하는 카슈샤 이 사람들이 양놈들 함부로 무시를 안 하더만 실력을 갖춰가는 놈은 일단 인정을 하는 것 같더만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이 군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제3세계를 지배해가도 크게 배치를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실력을 쌓아가니까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군대 생활 하시면서 김남주 선생한테 책을 많이 보내잖아요. 예, 예. 도덕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도둑질? 이 8군 도서관에 가면, 이 이사단 도서관에는 책이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 내가 이제 이 이사단 쪽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래서 거기 몇 권을 돌았는데, 내가 들고 나오기는 어려워요. 현역 군인이 있게. 오다가 헌병이 교사를 한 두세 번 걸리거든요, 서울까지 나오고. 그래서, 여자 하나, 그 면회 온 여자 중에 하나, 여자 있잖아, 내 짝꿍이한테. 그 여자 보고 면회를 오라고 너는 자이 해가지고 돌라 책을 그 여자한테 가지고 나가라고 시켜. 그래갖고 강주 나가서, 아니, 서울 갖고 나가서 강주에 남주 전화번호, 주소에 알려주면서 글 붙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여성분은 그 당시 선생님과 사귀시던 분인가요? 그렇게 사귄 것은 아니었어. 그런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지, 싫어. 10원도 돈 주도 안 한 채. 지금은 이름도 이재은인가 기다 이름 기억이 나네. 이재은 있어요, 이재은. 네. 기록에 있던데 보니까. 그러면 그 책을 그 일종의 도둑질 해가지고 김남주 선생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왜 드신 거예요? 아니, 그 책을 읽을 만한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 사이에 당시에 남자밖에 없고, 내가 볼 때. 네? 수준을 볼 때. 네. 또 하나는 남자한테 전화야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책이 안 없어지고 있으면 나도 또 나와서 볼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남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 8군 도서관에서 보니까 막스가 썼던 자본론? 네, 자본론. 자본론 1, 2권 있다. 이거 목록에 있더라고. 근데 누가 빌려갔는가 모르는데 빌려간 것만 나오고 누구라는 게 없어. 근데 이게 내가 1년 이상을 기다려도 끝내 만나게 안 돼갖고 그것만은 못 구했어. 그 제일 귀한 도시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소중한 책이니까 애들 가져가갖고 자기 이름을 안 하고 다른 책 빌려가면서 그냥 빼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학교 이제 집회 같은 거 주도하시고 뭐 때로는 이제 성경민 같은 분에게 이제 잔물들을 하시면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시고 복학하고 이제 이런 무렵이잖아요. 그때 그럼 조선 선생님은 그때 1학년인가요? 그때? 예. 몇 학년 때 1학년인가요? 제가 73 재수해가지고
73년부터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한성지 사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재판이 있을 때구만. 막 한다고 그랬어요. 72년 말에 뿌렸는데 네. 걸리기를 73년 봄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73년 3월 5일 날 입학했다. 입학했는데 이 함성지 사건 재판한다고 그래서 그때 인기 많았어. 서울에서 막 재판 방송하고 함석헌이라고 막 그랬다는데. 우리 1학년들이 다 재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방청이 마음대로 못하게 사회과학 공부라는 걸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 입학한 지 첫 달에 그렇지 첫 달이면 첫 달인데 저 함성지 사건 재판한다고 막 우리 반이 술렁술렁 해가지고 그러면 수업 듣지 말고 법원으로 가자 했는데 이 방청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라고 숫자가 제한돼서 못 네. 들어오지 얼마나. 아, 그래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성지 사건 조금 이따 이제 들어보요. 그러면 아까 지금 함석헌 선생님 그분이 이제 몇 번 여기 기록물에도 나오고 두 하는데 번인가 세 번인가.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본 적이 없었고 유명한 강사여가지고 함석헌 옹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예. 아니 우리가 하몽 그러고 불렀으니까. 옛날에는 어. 통칭 그 강주 와서 YWCA 강당에서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가 대학생이었던가 휴학생이었던가 이랬을 때였어요. 김남주 선생과 같이 하던 거예요. 그때 들은 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듣겠는데 그때 광고 교장이었던 제일 유명한 교장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전라도에서 교육감 물망에 여러 번 문교부 장관 물망에도 오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음부터까지 이런 정원되게 놓고 적어가면서 들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더만. 그래서 함석헌이가 대체 유명한 사람 같다. 온 사람이 존경한다는 교장이 대표가 열심히 들을 때는 그 뒤로 함석헌 선생님과 했다는 강연은 거의 수업 다 받고 한 번도 안 받고 다 들으러 다녔어요. 근데 주로 YWC에서 많이 강연하셨어요. 함석헌. 그러니까 직접 그 함성지 사건에 방청도 오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석방대에 나와가지고 나하고 남주하고 둘이 고맙잖아요. 외주에서 그 유명인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셨으니까 방청 제일 앞자리에. 그래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함석헌 집에를 찾아갔어. 아하. 그럼 인사를 드렸어. 오. 그런데 그때도 웃게 손님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일로 이렇게 인사자 왔다 했더니 씩 웃으시면서 기특하다 가면서 손님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그날도. 유명 인사니까요. 근데 그런 일로 해서 감사, 이제 저는 법정에서 봤지. 우리가 정장 차리고 하니까 깜짝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했더니 아이고 그런 일 같으면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찾아왔냐고 고맙긴 한데 나는 이제 노인네한테 뭔 소양이 있냐 신경 쓰지 말고 자네들 또래 일을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해라 대박 이렇게 충고를 해버리더만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된 거 듣고 나오려고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대단한 인물이 손님이 계속 논스톱으로 유지가 되어버리더만 그때는 이렇게 유명하더라고. 제가 그 함석헌 기념관에서 강의를 2번이나 했어요. 함석헌 작품 세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그 함성지 사건에 방청적으로 오신 건 사실이죠?
아니 3번인가 내 기억에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네,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함석헌 오만 오메라 그 뒤로 장준하도 오셨는 것 같고 그 교수했던 유명인사 누구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와줘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힘이 나버리죠. 그렇죠. 제일 앞자리에 한치 앞두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여우를 보였겠지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함성지 사건이 우리나라 시국에 주는 충격이 컸어. 시대의 그 어떤 의미 그게 컸다. 함석헌이 거기다 글도 하나 썼어요, 내기. 그래서 어쨌든 대학 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도 다녀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김남주 선생님 산문집에 의하면은 뭐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고, 그래서 집에 학교 이제 공부는 이제 거의 공부는 이제 집에 내려가서 낮에는 아버님이 좀 거들고 밤에는 뭐 내부다 시집도 좀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에 뉴스를 들었는데 유신헌법 이게 나오게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광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강 선생은 친구 이강을 찾아갔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함성지 시작한 거예요. 네, 나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와가지고 왜 왔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왜 왔냐고. 그래서 시작. 자동이 그냥 왜 왔냐 그런 말 안 해도 서로 간에 그냥 보면 그냥 안.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작을 함성지 작가 시작을 어떻게 하신 거였어요? 일단은 그렇게 그 연말까지 미뤄지려면 미처 생각 못하고 이 10월이나 11월 정도만 이렇게 학교 다시 대학교 개학을 하지 않겠냐 해갖고 싹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이불 속에다 넣어서 이렇게 짱 박아놨는데 등산기도 다 사다 했으니까 그거 다 넣어놓고 전세방 빼다 한 거야. 그 전에 이제 김남주 시인이 이제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뜻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모으고 보니까 동학지 뭐 답사도 하시고 뭐 같이 갔다 왔어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혼재가 되니까 잘 보는데 남주가 올라와가지고 전화가 왔든지 해가지고 전화로 왔지. 여기 빨리 와라. 기록에 보니까 내가 올라간다.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응. 마라. 응. 박성우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특히 했다네. 성모하고 친한 지 다 하니까 성모한테 얘기하지 마라. 비밀리 올라온다 이 말이.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진짜 아무도 안 만난 채 이 동학혁명 기념 이제 탄 및 독장군 거기를 한번 방문해보자. 그러고 하룻밤 자고는 바로 둘이 거기를 갔죠. 실제 동학 기념탑 해놓은 데를 그러고 이 마이산이라고 하는 그 산도 가고 마이산 가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한 두 동아리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승계가 거기서 100일 있었고 네, 거기 전설 있죠. 네. 마이산에. 아니 아예 안 있었으면 그런 전설이 생길 리가 없지. 이제 100일인지 열흘인지 몰라. 근데 그 산이 진짜 좋아 보이고 거기서 이성계는 나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선을. 이게 무서운 동네야. 전라도가 스스로 힘으로는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많이 느껴가지고 나하고 남자하고 다시 전주로 나와서 서점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랄까 무정부주의 혁명 비슷한 책 이름인데 프랑스 파리 꿈이냐? 예. 그 책을
있길래 한 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기원들이 많이 아는 책 말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도서 목록을 알아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 뒤로부터는 강주시내 헌책방을 싹 뒤졌어요. 계림동 강고인이셨도 그 계림동 주인께서 헌책방인데 그 전부를 다 뒤져서 살 책이 없어요. 그저 꼭대기 있는 게다 뒤져보니까 그 헌책방 주인도 매일 와서 책만 본 뒤 한 번도 안 사가니까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발견한 책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영어로 된 공산당 선언이요? 예, 그걸 한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그 하나야. 근데 그걸 남주가 영문과 이경순이하고 강희순 둘이 있는데 쟤를 그 남자가 치는데 그 둘이한테 그가 이걸 읽고 번역해라. 이 책임지고 해라. 이라고 줬는데 그 사람 우리 사건에 그 애들이 책을 없애버렸대. 이제 번역도 못한 채. 그 어떻게 책임 내중에 이제 우리 살고 나오는 뒤로 꾸준하고 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주가 잘못하면 교직 이런 거 다 잘릴 판인데. 그래도 이제 그 마을산도 다녀오시고 기록에 보니까 뭐 전봉건 생가도 예. 오시고 전봉주의 생각 거기를 갔는데 그때 있었어. 전봉이 살았던 집 그대로 아주 허술한 집안. 근데 그 옆집에 현재는 그 당시에는 그 비어 있더만 집이 이제 후손이 안 사니까 그 이렇게 바로 바로 옆집에 할머니가 우리가 이제 계속 거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뭐뭐 했다 뭐 하니까 나오더니 여기서 혹시 누구냐라고 묻더만 아니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전봉준 선생이 이게 살았던 곳이라 해서 이게 어떤 옛 그런 어르신의 미안해 이런 것이 그리워서 한번 둘러봤다고 했더니 자기가 전봉준한테 밥 3번 해줬다는 거예요. 오, 밥을. 설명해볼까? 그러고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전봉준이 칭찬했고 그 시절에도 잘못하고 독박쓸 판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이웃집이었어도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돈이 없었게 그 집에다 모아놓고는 많이 못했는가 많이 공부하러 온 애들이 재수가 적고 그 전봉준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밥을 3번 해줬다.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 할머니는 그 이상은 모른다고 하시죠. 근데 전봉준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뭐 정을 봐야 하시다 이런 건 아예 그냥 막 입에서 들먹이도 안 하고 관심도 없더만. 그 다음에 또 뭐 황토현도 가셨다고.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황토째 거기 가가지고 아니 황토째 그러면 좀 별반지 대단한 일로 왔더니 동네 조그만 동네 다니 그야말로 조그만 동네. 근데 거기서 전봉준이가 요즘 말하자면 동학혁명 깃발을 첫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만. 그 시절만 해도. 황토현도 가시고 백산도 가셨다고. 네. 백산도 가시고. 그 시절에 그 일대 둘러볼 수 있는 데는 다 둘러봤어요. 그래서 또 뭐 김남주 선생 산문지에 보니 거기서 창의문도 읽으셨다고. 네. 그건 누가 쓰셨어요? 김남주 선생 쓴 거예요? 창의문을 또. 아니 본래 창의문이 있는 걸 그걸 읽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두 분이 쓰신 게 아니고? 예. 원래 있는 걸 읽으셨다고? 폐정 계획안 13조 등 그것만 읽었어요. 동학혁명 당시 창의문이 전체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 발표된 게 13개 조항이 이게 그걸 있었는데 읽었습니다. 2차, 3차, 4차 여러 번 이게 발표가 돼요. 그때마다 그 표정 계획안이 늘어나. 그게 10몇 개로 늘었고요. 최종적으로 한 30개로 얼마 늘 그러니까 거예요. 김남 선생이 그거를 이제 옛날 거를 보고 지금 시대에 맞게 좀 고쳐가지고 써가지고 벌써 낭독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거 낭독했어요. 글씨를 옛날 그대로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그 인천까지 오셨어요, 그거? 답사할 때? 인천 어디 때 오셨어요? 우리가 인천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답사를 끝내고 오셔서 함성지를 준비하신 예, 거예요? 그랬죠. 그 함성지 준비하는 과정에 뭐 돈도 부족하고 뭐 기계도 없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구하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예, 아버지한테 내가 그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돈을 절대로 많이 안 주니까, 또 아시간에 돈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이제 동생들 데리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전세를 큰 놈, 이제 전세를 돈 많이 들잖아요.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10만 원을 줬어. 그 시절에 10만 원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죠. 그렇죠. 그 10만 원을 받아갖고 와서 아마 2만 원인가 얼마 주고 방을 좀 큰 놈을 얻어가지고 상가방 있고 얻어놓고 나머지 8만 원 가지고 그 함성지 준비 비용으로 다 썼던 거예요. 그래 또 모자라가지고 그 뭐 이경순, 강희순 두 분에게서 또 김남희 선생님이 특별히 또 돈 좀 빌려고 빌렸는가 얻었는가 반지를 뭐 빼가지고 아니 그 시절에는 졸업을 할 때 여대생에게는 아니, 모든 과가 끝나에게는 영문과는 여대생에게는 금반지를 해줬는 거야. 네? 그게 금반지가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가 제일 남자하고 친했으니까 이렇게 돈을 해주라. 이렇게 이경순이는 돈이 없으니까 이경순이 아버지가 강조학생 독립운동의 주범 중에 하나인 이기형 어르신의 친딸이요. 그게 돈이 없어. 한 명이. 그럼 이경순이가 반지를 팍고 돈을 냈고, 강희순이는 거기서 가난하게 해도 저희 집에서 그래도 등록비는 대줄 정도 돼갖고, 강희순이는 반지를 가진 채 돈을 냈고, 그렇게 해갖고 됐다고 그랬어. 그 이경순 선생님하고 강희순 선생님 두 분 다 살아 계시는 거죠? 지금 다 살아 이렇게 주었단 말은 못하죠. 이경순이는 영문과 전대 영문과 교육까지 했어요. 강희순 그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희수는 남편이 같은 영문과에 제일 나이가 많은 같은 그 동기로 다녔던 사람인데 이름은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강희순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LA 대사관은 아닐 거고 하여튼 그런 것에 준하는 기관 영사관. 그 관장으로인가? 관장은 아닌 것 같아도 그와 상당히 그런 밑에 이제 참사. 예, 그런 정도로 갔어요. 그래갖고 몇 년을 거기 있어서 그 뒤로는 이제 안 만나서 모르죠. 이게 강희수는 나름대로 미국까지 살다 왔고 글을 잘 써서 미국 살다 온 것을 체험담을 써서 조선일보에 갔다가 당선이 돼갖고 또 돈도 많이 벌었어. 당선이 뭐 꽤나 많이 줬잖아요. 글도 잘 썼던가 봐. 야, 그 뒤로는 안 만나서 모르지, 이제. 아까 이게 동학혁명 그 유적지 답사도 하셨다고 했는데, 또 기록해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여수 순천 항쟁기도 갔다고 돼 있고. 아, 그것은 이제 그때는 안 갔고, 그 뒤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남주하고 둘이, 응? 갔더니, 그 정식 기념, 또 그때는 없을 때고, 조그마한 무덤, 나도 이제 그 유적지라고 하는 게 조그마니, 거기를 가서, 여기 사람이 하나 와 있었어요. 그래, 왔어.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 또 어디서 왔나, 이런 묻도 많이 되셔야 싫은. 우리는 이제 의의를 나름대로 과장은 안 했지만은, 그 왔더니, 뚫렁뚫렁 막 여기를 어디
함부로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난다고. 여기 잘못하면 가만히 있다. 예? 그때까지도 이웃 문제는 빨갱이 이런 현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함부로 방문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기특하고 거기 자기는 맞지만은 함부로 온단 말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까지도 이렇게 한 번 그 권력에 의해서 짓밟혀보고 나서 그걸 이렇게 못 밝혀내보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가버리더만. 이제 조금씩 모인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사람이 쬐까먹어갖고 행사가 잘 안 되고 그러고 있더만. 그럼 그 여수순천 황장에는 그 함성 작전 전에 간 게 아니고 그렇지. 언제쯤 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일을 벌리셔가지고 이제 옥고를 치고 이런데 그 함성지 사건 전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후에 갔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인천에 그 한국전쟁 격전지인 월미도가 갔다고 돼 있던데. 월미도를 네. 계획은 세웠는데 가는 못했어. 아, 계획은 세웠는데 가시지 말았다. 그러니까 월미도는 못 그럼 가시고. 역사 이력기는 다 한번 남겨보려고 했지. 아, 그러니까 월미도는 실제 가시지 못하고 여순 한길리는 갔어요. 거기는 여기 전라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함성지 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 구하고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게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지하신문이고 또 러시아 혁명기에 지하신문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서 안 뒤에 규모는 작지만 목소리가 전체 거적적으로 울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함성지라고 지었다고 그렇게 자료 있는데 사실이에요? 예, 아니 그 당시에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럼 그거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하는 거 먼저 이렇게 어느 분이 먼저 함성지? 그건 내가 했었죠. 아. 이름부터 내가 했고. 이름도 광주는 서문만 서문만 쓰고 쓰고. 거의 공개를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이름은 함성지를 대단한 이름은 이 김남주 선생님이 가져가신 거지. 이강 선생님은 그 뒤에 묻히시고. 아니 뭐 그런 거는 그런 거 오늘 중요시 안할 때였어. 그래서 참 뜻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함성지라는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게 참 뜻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 모으고 뭐 이러저러 이제 그 함성지 만들려면 뭐 이런 기계 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직접 이렇게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인쇄기 가리방. 천필. 네, 천필. 철필. 철필대로 어디 다낭 가서 샀고 줄판은 줄판대로 어디 장성 가서 한 군데서 안 샀어요. 왜 한 군데서 못 사니? 아니 일부러. 우리들 활동은 금방 뽀록이 나버리니까 아. 그래갖고 광주 인근 이렇게 담양, 장성, 나주, 화순, 강주 이 일대를 다니면서 고루고루 좀씩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게.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게 이게 길게 가려고 했는데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 설비를 그렇게 여자한 기계를 이제 준비하시고 돈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전남대학의 중심을 돌리고 조선대학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조대는 못 갔고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딴 놈은 던지기만 했지. 그래서 이제 그 풀리려고 기다렸는데 계속 지금 이제 유신 체제니까 계약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해버리니까 못 했죠. 12월 10일에 계약을 해서 시험 보려고 진급시키려고 그래서 그때 뿌렸다는 거죠. 전대단은 그때 그랬죠. 그리고 뿌리고 이제 금방 또 방황이 됐겠네요. 그냥 시험 한번 치고. 뿌리고 그 다음날 잡히기는 3월에 잡혔는데 내가 이제 시험 본다고 하니까 학교 나도 시험 봐야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갔는데 그 전날 한 10시쯤에 8시쯤에 남자들이 변복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모자 이런 거 쓰고, 평상시에 복장하고 달리 하고 가서 뿌리고, 그러고, 남은 놈이 있어서, 광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공고, 강일고, 이 5군데 운동장까지 뿌렸는데, 요만큼 남았어요. 저대에다 뿌렸는 게 한 12시 10분 전에 대화부터에 그때 저는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저대 몇 개를 하잖아요. 못 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냥 잠깐 다 걸리게 그냥.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렇게 방학 때 해가지고 그거 뿌리고 이제 거의 잡히지는 않은 거죠, 그죠? 남주는 의심을 했더만. 근데 해남에 살고 평소에 학교 때 한 번도 그거 안 해놔서 송정민이 영국과생 메시를 불러서 남주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남주에 대해서 뭐 전부 그 모질이 한글도 겨우 쓸지 안 가잖아요. 먹었다가 학교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녀놓게 남주가 별명이 물봉이에요. 호가 물봉이고 아예 남주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몇 명을 조사하다가 학교에서 서로 폐지해버렸어. 여기 남주는 연피가 돼. 그리고 나는 전대 보각을 군대 갔다 보각을 했는데 교수도 아무 날 몰라. 3년을 비어있어 놓게 꼬박 3년 문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안 해버렸어. 그래갖고 그 뭐 3월 돼가지고 다시 개학해갖고 내가 다시 고발지 사건을 만들어서 뿌려가지고 내가 들통나면서 남주까지 다 뻐럭이 나겠어. 고발지 사건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함선지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전에는 이게 묻혀 있었는데. 예, 예. 이제 그 필적이 똑같아지니까 필적이 똑같으니까 고발지 필적이 보니까 함선지 필자가 똑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서울로 우체국편으로 붙이는 질라고 화물서에 가서 지휘까지 했는데 요청이 안 됐더라고요. 예, 거기서 잡힌 거죠. 예. 근데 그게 왜 안 붙여진 거지? 아니 덜미를 잡힌 거지. 뭐. 아니. 그 자리에서는 안 풀었더만 나를 잡아갖고 가서 나가 입회해서 풀어보라고 하더만. 함부로 못하는 거 봐, 그걸. 왜냐면 범인이 아닐 연구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확증이 아닌. 그럼 품이가 거의 다 나와버렸잖아요. 이 프린트물 이렇게 전부가 다 등산까지 다 왜 넣었으니까. 아니 그때 큰 건을 잡은 거예요. 그 길로 구속되어버렸지. 그럼 왜 고발지 사건이라고 안 하고 왜 함성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고발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고발이라고 안 하고 함성만 함성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함성을 이미 발표를 해버려놔서 다 알잖아요. 이제. 전대에서 함성 조사를 뭐 3,000명 정도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넣었다 할 정도 만나라 흔적이 안 잡히니까 심지어는 외진이 했다라고까지 조사를 했다 하더라고. 내리네. 그냥 이랬다. 나는 그 조사 대상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개편 미로 얘기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고발지 사건으로 함성지까지 들어갔는데 이전에 함성지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상경적인 사건을 함성지 예. 사건으로 이렇게. 아니 함성이 이미 액션이 들어갔고 고발을 안 뿌렸잖아요. 아직. 지금 못 부린 거죠. 아니 함성지는 뿌렸지. 고발 안 뿌렸지. 그 고발은 못 부렸으니까 뿌린 것을 고발은 이제 미범죄죠. 사건화 시킨 거죠. 대공개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함성지 사건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발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김남주를 비롯해서 김정민 선생도 거기에 가담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접 관람이 안 되는 정기수랑 나머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불만을 여긴 게 내 이렇게 수첩에 이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여기에 싹 함성기로 다 넣고. 연관시켜갖고 잡으다가 다 잡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공범을 만들어갖고 고발지 함성 고발지 사건 이거 큰 건을 만든 거예요. 서울 모찬
같은 건을 한 건이 일단 성공을 해놓으니까 그에 대한 범죄 심리가 있다면 했는데 보복 심리가 그걸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못 잡았다는 거에 대한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큰가 봐. 그래. 전대미도 우대만 빼놓고는 다 뿌렸으니까 적은 양을 뿌렸던 많은 양을 뿌렸지. 전대 본대에는 그러니까 큰 건이라고 봐야지. 저들이 어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안 했는데 청년 둘이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래, 김남주, 이강을 비롯한 두 분이 이제 주도자고 여기에 전남대생의 김정길, 김용래, 윤영웅, 이정호, 이평희 실제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서울대생 한번 만났다는 이유로 석상고 교사 박성우, 김남재 동생 김덕종, 이강의 동생 이강 등 15분이 이제 가담자로 잡혔고 큰 건이 내야본 거죠. 실제는 두 분이 하셨는가? 네. 나머지는 다 사실 직접적인 건 없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가지고. 근데 그때 또 이게 변호를 해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죠. 네. 홍남순, 이기용, 윤철아, 권신우 변호사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셨고.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불기소 처분됐는데 박성무, 이강, 김남주, 김남주 이렇게 세 분이 남은 거죠. 네. 두 번으로 이제 된 거죠. 성우 형은 실은 억울하게 당하고 그 이강일 때 사건 주범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주모자가 박성무로 돼 있는 거 제일 위가. 예. 그런 건에서는 그 사건 규모를 추가하면 재학생은 주범 이렇게 하면 잘안 법적으로 좀 이렇게 중형의 대상이 안 되는가 봐. 당시에 이제 그 유신 긴급조치가 없었던 때잖아요. 긴급조치가 있었으면 박정희를 비방하는 행위는 긴급조치 위반이 되는데 그게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를 비난한 거잖아요. 그건 이걸 어떻게 처벌하는, 뭘로 처벌할 거냐. 그건 이제 사인이 하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반국가 단체로 니들이 반국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 행위 일환으로 이러한 극렬한 삐라를 뿌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국가 단체 조직원으로 반국가 단체 구성체지 쉽게 그래갖고 그 주범을 이제 박성문을 만든 거이죠. 그건 사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무형은 나중에 무죄로 나온 거고 2심에서. 그렇죠. 실제 무죄고. 진짜 억울하게 당했지.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그래서 그때 이게 뭐 이제 그런 각오를 이제 하고 하셨겠죠, 그죠? 했는데 막상 이제 그때 사건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뭐 등등 이제 좀 심정이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셨어요? 되돌아보면은. 이제 성무형 개인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내 성격, 이 사건을 저놈들이 키운다, 아까 이렇게 의미 있게 볼 때, 사회인으로서 또 이미 정과가 있는 박성문을 주범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딱 내 스스로 생각이, 내가 그 경성왕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어. 또 성명이 주범이 되었던 거고. 한번 그렇게 걸어볼게, 마지막 무죄 될 때까지도 주고, 그렇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될 때는 이제 성무형에 대해서 홍 변호사, 이경 변호사 다 이제 뻔히 아니까 그 성무에 대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내용이 진짜 열심히들 해갖고 무죄한 성무 만드는 것은 재판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 변호인들이죠. 적극적으로 변호를 잘 했어야죠. 네. 아니 그럼 진짜 열성적으로 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서 뭐 무죄를 갖다가 너무 덮으실 수는 없으니까 함부로 뭐 주범으로 된 놈을 무죄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한 거죠. 지금 검찰보다 낫네요.
그래도 없는 거. 지금 무엇보다 지금 검찰보다 낫다. 낫다.